말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뇌리에 박힌 듯 울려 퍼졌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제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에 한 명, 회사의 오랜 파트너였던 남성의 차가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가 집에 방문할 이유가 있었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집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에선 웃음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이 보였고 아내가 그 사람에게 몸을 기댄 채로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넘긴 남성입니다. 10수년 전부터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해왔고 자수성가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이 되었고 성인이 된 아이 둘이 있습니다. 일도 가족도 제게는 항상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이었죠. 특별히 큰 불만은 없었고 그저 가족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11월의 어느 날 제가 평생을 두고 기억하게 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체중이 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병원을 찾았고 수많은 검사 끝에 제게 췌장암 4기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던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뇌리에 박힌 듯 울려 퍼졌고 그 이후로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불과 몇 개월, 그게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의 전부라는 말을 듣고서 숨이 멎는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혼란과 공포가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함께한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솔직히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다소 늦은 저녁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에 한 명, 회사의 오랜 파트너였던 남성의 차가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쩐지 마음이 거칠어지며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찝찝한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혹시나 그가 집에 방문할 이유가 있었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지만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집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가 완전히 찢겨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선 웃음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이 보였고 아내가 그 사람에게 몸을 기댄 채로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며 침실 쪽으로 사라져가는 장면이 화면에 비치자 저는 손을 뻗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내 삶의 시안을 통보받았던 그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무너진 채로
흩어진 조각들을 겨우겨우 붙잡고 버티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은 다르게 변해버렸으니까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현실과 함께 제가 아내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이중으로 마음을 짓누르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은 시간 동안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지켜온 가정,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니 당장의 감정에 휩싸여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일단 제 마음과 이 상황을 차분히 다스린 뒤 남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쓰자고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는 차분히 끝을 맺어야겠다고. 그동안 제가 한평생 가족을 위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우선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는 무덥고 더딘 시간이었지만 생각할수록 명확해지더군요. 가장 먼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사업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이혼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떠나고 나면 그들이 제가 남긴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쥐락펴락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더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부터 시작해 모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던 날, 제 속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쌓아왔던 신뢰를 차갑게 분석하며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일, 불륜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한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했고, 가능하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두자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저 아내와의 관계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이별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차마 자식들에게는 병세를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떠나보내기 위해 고통받는 걸 바라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죠. 아버지로서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금전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곧바로 제 재산과 회사의 지분, 그 밖에 남길 유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귀찮다고 미루기만 했던 재산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자식들에게 각자 물려줄 몫을 명확히 정해두는 작업을 진행했죠.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제게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지분과 재산을 아내가 아닌 자식들에게 주기 위한 방법을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의 마침표가 되길 바랐습니다. 한편으로 아내와 사업 파트너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연히 그 둘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본 순간 제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거나 따질 필요도, 애초에 그럴 여력도 없었죠. 그러니 겉으로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떠나고 나서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거든요. 제 인생을 마무리할 이 순간만큼은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덤덤하게 회사를 나가고 회의를 진행하며 집에서도 평소처럼 아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나지막한 결심과 이별을 준비하며 또 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보내면서도 저는 하루하루 제게 남은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날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아이들과 마지막을 함께할 시간을 남겨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혼 초부터 연말이면 함께 여행을 가곤 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전통도 자연스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다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생활에 바빠지다 보니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시간을 맞춰 여행을 간다는 게 어느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사실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가 했는데 뜻밖의 아이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가자고 먼저 말해주더군요. 몇 년 만에 가는 가족여행이라 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우면서도 묘하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병을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이 여행이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아버지로서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여행을 출발하던 날 공항에서 모처럼 모두 설레는 듯했지만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투닥거리는 남매를 보고 있자니 그 모습이 오히려 예전 모습 그대로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딸은 출발 전부터 챙겨야 할 준비물을 적어놓은 수첩을 꺼내며 분주했는데 그런 동생을 보고 아들은 꼭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속이 시원하냐며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 오빠는 뭐 하나 챙긴 거라도 있어? 내 생각엔 폰 하나 들고 온 것 같은데? 딸이 말하자 아들은 뭐 나한테 필요한 건 다 머릿속에 있지 라며 어깨를 으쓱댔죠. 이내 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 오빠랑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다 라고 하더니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아이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하면서요. 현재 도착한 우리는 계획해둔 명소를 하나 둘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사소한 일로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각자 고른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금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티격태격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맞대고 웃는 남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길 바라면서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한밤중 아이들이 잠든 호텔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을 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아이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하고 이 여행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이 되자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여행이라 서로 못다한 얘기를 쏟아내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아이들을 보며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와인잔을 들고 다들 내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딸도 잔을 들며 그러게 내년엔 오빠가 좀 준비성 있게 여행 와서 우리 가족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더 좋겠지? 라며 익살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아이들이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빌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내 머릿속엔 온통 그때의 장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던 모습,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대던 장면들. 이 모든 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기억들이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한 그 시간이야말로 남은 날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돌아왔고 아내와의 관계 또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나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지 않았고 여행에서도 불거졌던 알 수 없는 거리감은 오히려 더 강해진 듯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제게 먼저 무언가를 묻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향해선 잠잠했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사실 이젠 애써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 각자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굳히고 그간 준비해오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만나 이혼소송 준비를 점검하고 자산 분할과 아이들에게 남길 유산 분배 방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미 수집해둔 자료들을 정리해 증거를 확보했고 모든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남길 것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할 때가 온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제 병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과 슬픔을 떠안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긴 기억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 기억을 오롯이 지키며 마지막을 향해 조용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남은 시간을 조용히 준비하던 저는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유언장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남은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혼란이나 불확실성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이라 생각했죠. 마침내 결심을 굳힌 저는 변호사와 공직 변호사 그리고 아들 딸만을 불러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엔 아내가 없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있어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니 자리에 와달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아이들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에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겠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그 후에 모든 질문에 답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아이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한순간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나누고 마지막 진실을 전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저는 그동안 숨겨온 진단 사실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진실, 이미 2번째 진단까지 받았고 치료를 포기했다는 점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고개를 떨구었고 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나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딸이 돌아왔고 그녀를 배웅한 아들 역시 분노와 슬픔에 차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 결정을 통해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너희와 함께 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리고 제가 왜 이토록 늦게 진단을 알렸는지 묻자 이 모든 일을 알리기 전 한 주라도 더 평범한 모습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 시간 동안만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남고 싶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 설명을 마치자 아이들의 눈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왜 아내가 빠져 있는지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었고 마침내 저는 그동안 감추어온 진실을 모두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진단을 받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던 날의 일을, 그리고 아내와 제가 믿어왔던 사람이 함께 나를 배신한 장면을 목격한 일을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의 손은 점점 더 굳어갔고 아들은 분노와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진실을 전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마지막 결정은 이 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떠나겠다는 것이며 이제는 너희들에게 혼란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듯 한동안 말없이 나를 응시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엄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렸다면 분노와 싸움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 같다고, 대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 뒤 제 마지막 시간을 차분히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차분히 유언장과 재산 증여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내 남은 재산과 자산은 너희 엄마와 무관하게 너희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것이며 모든 상속은 너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준비해온 자산이 이제 너희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책임감을 갖고 소중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차분히 서명을 권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류에 서명한 뒤 변호사와 공증인도 그 절차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배웅했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제 앞에 여전히 울고 난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상처 입은 채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나의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오랜만에 주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희는 제 대학 동기이자 아내의 오래된 친구로 저희 두 사람을 이어준 장본인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주희는 제게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고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데에도 그녀의 영향이 컸죠. 아내와도 학창시절부터 친구였기에 관계가 깊은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주희는 전화 너머에서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시간 괜찮다면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카페에 도착하자 주희는 테이블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은 성격이던 그녀는 무겁게 입을 떼며 최근 아내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희는 지난주 아내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에 취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무척 취한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불륜 사실을 주희에게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주희는 당황해서 멈추라고 했지만 아내는 멈출 생각 없이 오랜 시간 쌓여온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우리 부부의 오랜 친구였기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주희는 이 사실을 홀로 짊어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저는 사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희에게 몇 달 전 진단 결과를 전하려고 일찍 집에 돌아갔다가 보안 카메라를 통해 직접 목격한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희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곧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희에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들을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건 아닌지. 주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무척 취해 있었고 그 고백이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곧 나를 향해 이런 일은 절대 퍼뜨리지 않겠다며 다른 이들에게도 비밀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화를 마무리할 무렵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라도 평소처럼 대하고 그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희는 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정면으로 대면할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조용히 마주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얼마 뒤 다가오는 결혼 25주년을 핑계 삼아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밝히고 내 건강 상태와 남은 시간을 그녀 없이 보내겠다고 말할 겁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차분히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마음먹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자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번 결혼기념일엔 외식이라도 할까? 어색한 감정이 가로막힌 상태였지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기념일 저녁,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임에도 워낙 자주 다녔던 공간인지라 익숙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결혼 생활의 추억을 꺼내며 웃었고 저는 맞장구 치며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이 대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후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부족했던 게 있었을까? 아내는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아니, 왜 그런 걸 물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거나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나? 아내는 약간 당황한 듯 그런 적 없어.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해? 라고 말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왜 날 속였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당황한 눈빛으로 그거 주희가 말한 거야?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다급하게 말했죠.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바라보다가 뭐라고 반박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변명을 멈추게 하며 진단을 받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진단을 받고 암이 사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내겐 그 순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당신에게 말하려고 급하게 집에 갔었어. 당신은 알아야 했으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와 내가 마주한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그 순간의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 설명하며 아내에게 제가 모든 걸 목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왔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는 잔뜩 위축된 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손에 든 가방을 열어 아내에게 준비해온 이혼 서류와 편지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줘. 저는 그녀에게 집은 택배로 처가해 보내겠다고, 그동안 머물던 집에서 나가달라고 차분히 전했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떨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으려 택시를 불러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걸 끝났다는 생각에 조금은 홀가분했지만 텅 빈 집에 들어서니 씁쓸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다 결국 아들과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혼하기로 했다. 그만 적었습니다.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딸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 다급히 물었고 저는 담담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짐을 챙겨 며칠간 머물러 있겠다고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오더군요. 다음날 아이들은 정말로 제 곁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큰 말 없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두 아이 덕분에 저는 그날 밤의 무거운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한편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건너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떠난 그날 밤 아내가 무너져 내렸고 이후 아내가 불륜 상대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그녀를 외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위의 말을 들으면서도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제가 괜찮은지를 묻고 조용히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을 지켜주는 날들이 이어졌고 아이들의 다정함 속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만간 제 진단 사실과 결혼 생활의 파탄을 알게 되겠죠. 곧 이어질 동정과 위로의 말을 예상하지만 이젠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배려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조용히 지내며 평온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최근엔 아직 걸어다니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깊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라 곧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가슴속에 끊임없는 불편함이 남아있죠. 통증이 간헐적으로 더 심해질 때도 있지만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큰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과 오랜만에 전시회도 다녀왔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짧은 캠핑도 떠났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장작불을 피워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그 밤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마음에 남을 겁니다. 매일 조금씩 약해져가는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대리인을 통해 더 이상 답할 말이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그녀는 사회적 모임에서 철저히 배척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변명과 사과를 하며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겠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엔 방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문 너머로 멈춰섰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발 그만해. 이제 엄마 목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지만 냉정한 목소리에서 그동안 쌓여온 실망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말은 이제 아이들에게 더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숨이 가빠졌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아들과 딸이 있었죠. 의사는 며칠간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관찰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병원에서 더 머무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강하게 병원에 남아달라고 설득했고 결국 아이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 상태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잠시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들어왔을지 생각하다 보니 아마 간호사에게 자신을 아내라고 소개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녀는 어느새 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이 들렸고
그녀의 눈가가 축축해진 것을 보니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손을 뺐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내 아내가 물러난 뒤 저는 간호사에게 다시는 아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나를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당분간은 돌아가며 제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주위도 종종 들러 제 상태를 살피며 말없이 배려해 주었고 저는 점차 삶이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며 단순한 일상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리해 글로 전하며 한편으로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게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아들과 딸,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들 덕에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일상 하나하나가 더없이 귀중합니다. 이 기록이 나의 마지막을 향한 다짐이자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나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곁에 있어줄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얼마 뒤 사연자의 자녀분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성 중이시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셨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가 전달될 때면 아마도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없겠지요. 겪은 일들을 글로 정리하며 저는 마지막 날들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제 흔적을 그리워할 때 이 작은 기록이 고통이 아닌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처럼 떠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제발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마음을 전하세요.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까지도 저희를 향한 사랑과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신 결정을 굳게 지키며 떠나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생전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를 저희에게 남겨주고 떠나셨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계셨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 일부만 가져가셨고 나머지 부분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생활을 함께 하신 집에 미련을 두고 집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교육받지 못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은 저희 모두에게 여전히 씁쓸한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이었습니다.